바로 오늘 영국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당연히 가장 많은 무기와 돈을 지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대부분을 가져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도로부터 공항, 통신, 공공기관, 인프라, 아파트, 빌딩, 상업시설 등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 사업을 모두 가져갈 확률이 90% 이상 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예상을 뒤엎는 대반전 폭탄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미국이 가져가기로 했던 1200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재건 사업을 놀랍게도 모두 한국이 가져가는 기적 같은 일이 만들어졌는데요. 프랑스와 독일, 심지어 미국을 그렇게 잘 따르던 일본마저 한국의 싹쓸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미국을 손절하더니 한국과 컨소시엄을 만들어버렸는데, 지금부터 이 놀라운 소식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6월 20일에 영국에서 우크라이나 주최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1,000명 넘는 이 당국자들과 60여 개국 기업 경영자와 투자자들이 모여 우크라이나 재건을 도울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규모는 1,2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기 대규모 구매를 통한 국방력 강화부터 파괴된 인프라 재건, 보건, 의료, 재정개혁 등의 총 1,200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러시아군이 대부분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전력을 공급할 수도, 이 물을 집집마다 공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당연히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무기와 돈을 지원한 미국이 이 1200조 원 재건 사업 대부분을 가져갈 것이라 생각했고, 미국과 어떻게든 컨소시엄을 만들어 사업의 일부라도 가져가기 위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 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우크라이나에 만들고 싶다며, 한국 전쟁 후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듯이 우크라이나도 한국을 롤모델로 기적을 만들고 싶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만 1200조 원, 5,000개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정보를 통째로 넘겨주었습니다. Dream, 이 꿈이라고 이름 붙인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우크라이나 어느 지역에서 재원이 어느 정도로 들어가는 재건 사업이 필요한지, 이 관할 부처,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인지 상세히 취합되어 있어 사실상 한국 기업들에게 몰아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정보를 한국에만 먼저 주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이 정보를 21일, 오늘에서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우크라이나로부터 미리 받은 이 정보들을 가지고 이미 준비 작업에 착수했고, 일부 기업들은 이미 필요한 재료와 기계들을 우크라이나 주변국들로 옮겨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제2 마셜 플랜으로 불리는 1200조 원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 이렇게 통째로 주자 이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컨소시엄을 만들어 조금이라도 사업을 따내려 했던 일본과 프랑스, 독일 등이 미국을 손절하고 한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려 안달이 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의 핵심이자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인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재건을 총괄하는 야드비가 에밀 레비츠 폴란드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정권 대표도 한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재건을 위한 사업 목록 교류부터 시작해 한국 기업들이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히며 미국이 아닌 한국을 언급해 바이든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재건 사업에서 다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할 것이 바로 지뢰 제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카우카 댐이 붕괴되면서 러시아군이 설치한 엄청난 수의 지뢰가 떠내려가 우크라 전역이 초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이 셀 수도 없이 많은 지뢰가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퍼져버린 가운데 이 곳곳이 러시아군의 폭격을 받아 파괴되는 바람에 땅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금속 탐지기를 들고 지뢰를 발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데 이 기술을 가진 유일한 곳이 놀랍게도 바로 한국입니다. 놀랍게도 우크라이나가 지뢰 제거를 의뢰한 국가는 미국이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데니스 슈미알 우크라이나 총리는 러시아가 자국을 세계 최대 규모 지뢰 오염지로 만들었다면서 이 지뢰 작업 등에 있어서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슈미알 총리는
전쟁 후 우크라이나에 25만 제곱킬로미터의 지뢰지대가 생겼다며 풍부한 경험과 기술, 장비 등을 갖춘 한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25만 제곱킬로미터는 한반도 전체보다 큰 것은 물론 영국보다 큰 면적입니다. 슈미할 총리는 러시아는 주민 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기반시설을 겨냥하고 있다라며 피해의 70%가 민간 주거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최근 개발에 성공한 최신형 지뢰 탐지기, 모캄 지뢰 등 비금속 지뢰도 탐지할 수 있는 이 신형 지뢰 탐지기가 세상에 공개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개발에 성공한 최신형 지뢰 탐지기는 지표 투과 레이더 기술을 적용해 금속 지뢰뿐만 아니라 비금속 지뢰도 모두 탐지할 수 있습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는 전파 특성을 이용하여 표적을 탐지하고 그 위치를 찾아내는 장치입니다. 미국이나 프랑스도 이 탐지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산 탐지기가 가격도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정확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는 바로 이겁니다. 한국 현대로템이 자체 개발한 장애물 개척 전차 K600. 이 전차는 차체 앞부분에 지뢰 제거용 대형 쟁기를 지면에 박아 땅을 갈아엎어 나가며 묻힌 지뢰가 드러나게 합니다. 대인 지뢰는 물론 대전차 지뢰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감응 지뢰 무능화 장비로 자기장을 발사해 차량 앞에 매설된 지뢰를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차량 후 및 좌우에는 병사들의 안전한 이동로 확보를 위해 안전지역임을 알려주는 표시 막대 발사 기능도 갖췄습니다. 현대로템은 대전차 지뢰가 터져도 임무 수행을 지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장애물 개척 전차의 방호력과 생존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현대로템 관계자는 최대 5km 떨어진 안전지대에서도 조종할 수 있는 무인 원격 조종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아도 차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지뢰 제거 작업의 안전도를 더 높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국 편에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인데요.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5대 그룹과 재건 사업 간담회를 극비리에 가지며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군사적 도움을 준 것도 미국이고 가장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준 것도 미국인데 왜 한국을 선택하냐는 것이죠. 한국의 5대 그룹, 삼성, 현대, SK, LG, 롯데그룹은 최첨단 IT부터 시작해 유통, 건설, 화학, 조선, 플랜트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를 제2의 한국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5대 그룹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인프라개발부 바실리 슈크라코브 차관 일행은 최근 부산항까지 방문했고 삼부토건의 주가는 한 달 만에 무려 3배 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는 국제 에너지 클러스터 정회원 멤버로서 국내 전력선 업체와 공동으로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우 유럽 연합 규격 전력망 시범 사업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의 중소형 건설 기업들의 주가도 일제히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종료 후에는 러시아가 다시는 우크라이나를 재침략하지 못하도록 한국산 무기로 도배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최근 잠수함 1위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데 성공하며 6해공 모두 갖춘 세계 최강의 방산기업으로 도약한 한화의 최첨단 무기들뿐만 아니라 현대로템의 전차들은 현재 유럽에서 게임 체인저라 불리며 러시아의 공포의 존재로 등극했습니다. 한국의 주력 전차인 K2가 러시아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 간 육상 전력의 균형을 무너뜨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의 개건 필진인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 A.B. 에이브럼스는 이 매체에 기고한 한국 방위산업에 의한 나토 무장은 러시아의 끔찍한 전망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처럼 진단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이 K2 전차 주문은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장 지원 능력을 늘려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며 더 최근 사례로는 이달 초 미국의 대규모 한국산 군수품 주문을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서방이 냉전 이후 새 전차에 대한 진지한 투자를 멈추자 러시아 역시 현실에 안주해왔다며 더 현대화된 한국산 전차가 나토군에 대량으로 신속하게 도입된다는 것은 육상전에서의 힘이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이렇게 유럽 전역이 열광하고 있는 한국산 무기를 들여온다면 다시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